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근택 부원장은 자신의 SNS에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의 도전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마무리가 되는 듯해 보였는데 뜻하지 않게 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어제만 해도 갑자기 박용진과 박지원이가 갑자기 나와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어떠하니 저떠하니를 떠들어대더니 결국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의원과 현근택 부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상황이고 억울함에 놓인 정봉주 전 의원은 박용진과 박지원을 향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결국 성남시 중원구는 윤영찬이가 민주당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상당히 화가 나고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치료를 위해 응급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윤 정부의 똘마니 기관이 되어버렸는데요. 흉악범으로부터 살해 미수가 된 피해자를 압박하는 권익위는 김건희 명품백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쇠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소방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직들이 주장하는 발언들을 싹 다 뒤집어 놓았는데요. 소방청장은 이재명 대표가 헬기 전원 기준을 충족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소방청장은 소방헬기 전원 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소방헬기 이송 조건에도 의사가 반드시 같이 탑승하게 돼 있다며 그런 조건이 맞고 요청이 오면 소방헬기는 무조건 가고 매뉴얼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응급 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방청장이 직접 나서 문제가 없다고 사실을 밝혔는데 권익위에서는 무슨 근거로 조사를 한다는 것일까요? 소방청장도 자신의 직위를 걸고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 측들은 믿지를 못하겠다는 뜻인가요? 따라서 헬기 이송 사건에 대해 진실이 드러난 만큼 이 대표 측에서도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오늘 2시에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수사 규탄대회가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범인이 8쪽짜리 변명문을 썼다는데 파편적으로 언론에 흘러나온 것뿐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1cm 열상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 종합실에서 왜 허위 문자가 발송됐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제1야당 대표라서 저희가 범죄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렇게 살인 미수범이 비습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누구라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을 당했을 때 당적을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면 범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는 해도 되고 지금은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재명 당대표 와이셔츠 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중대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 중대한 사건이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백주 대낮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을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다루고 취급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경찰청은 물청소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보존을 위해서 물청소를 했단 말입니까?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돼서 폴리스라인도 치지 않고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물청소하고 훼손한 경우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찔렀는지, 누가 찔렀는지,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왜 허위 문자를 발송했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고 미스테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면 재수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실수사, 축소, 은폐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천인공로할 일이었지만 그것이 축소, 은폐되었다는 진실이 폭로되면서 6월 항쟁의 깃발이 올랐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결국 그 얼굴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왜 찔렀는지, 누가 찔렀는지, 물청소는 왜 했는지,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왜 허위 문자를 보냈는지 공개하시고 책임자를 문책하시기 바랍니다.